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웅전설 가가부 트릴로지 개발자 토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의 심지수고요.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진은 안녕수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개발자 토크를 지금 진행을 할 텐데 이 두 분을 좀 모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진님 같은 경우에는 영웅전설 그 스토리 모드에 대한 부분을 완전 빠삭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빠삭하게 알고 있는 이지레님은 또 개발자분들을 모셨을 때 어떤 질문을 할지 그것 때문에 이지레님 모셨고, 안녕수연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 올드게이머라는 느낌보다도 요즘 게이머의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기존 팬분들과 그리고 MZ세대의 그런 게이머분들을 함께 만족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안녕수연님 좀 모셨어요. 안녕수연님 같은 경우 오늘 저희 현장에서 개발자분들과 만나게 될 텐데 혹시 네. 질문 뭐 준비해둔 거 있으세요? 준비해둔 건 없는데 제가 게임을 몇 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은 걸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 그래서 생각 중이다. 저는 아무래도 원작 팬 입장으로서 나온 거기 때문에 원작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할 생각입니다. 이제 개발자분들 좀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개발자분들 두 분, 이종주 개발 PD님과 형남영 AD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환호가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 네, 현장에 계신 분들 가지고 카메라 지금 시청자분들 보고 계실 텐데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파워게임즈에서 영웅전설 가가부 트릴로지 제작하고 있는 PD 이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워게임즈에서 영웅전설 아트팀 팀장 겸 AD인 형남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파워게임즈 내에서 좀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네, 뭐 PD라는 게 이제 프로젝트 디렉터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게임의 제작 총괄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게임의 방향성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다만 이렇게 종주님은 전반적인 건데 저는 아트적인 부분에서 팀원들과 의사 조율도 하고 방향성 결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영웅전설 가가부 트릴로지가 이번에 지스타를 통해서 선공개를 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 현장에도 영웅전설 찐팬분들이 이제 와 주셨어요. 영웅전설 IP를 선택한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PD님. 이틀밖에 안 됐지만 이틀 동안 계속 보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이지레님도 찐팬이시고 사실 저도 찐팬이거든요. 어찌 보면 남들보다도 꿀리지 않는 찐팬이라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작을 어떤 걸 만들까라는 고민이 있었을 때 쉽게 영웅전설이 떠오르진 않았어요. 저도 무의식적으로 이게 너무 명작이고 내가 건들기 무서운 프로젝트니까 그런 것 같았는데 찾다가 보니까 왜 영웅전설을 생각 안 했을까 하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실 가가부 트릴로지 하면 이게 첫 시작은 그 하얀 마녀거든요. 네. 근데 새로 이제 개발을 하시면서 네 번째 시리즈인 주홍 물방울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해요. 네, 저도 하얀 마녀를 가장 먼저 접했고 가장 좋아하는 세 개 타이틀 중에서도 하얀 마녀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주홍 물방울로 시작하게 된 이유는 스토리 순서대로 이야기를 좀 풀고 싶었고요. 영웅전설 4가 이제 전형적인 왕도물 구성이라서 이게 좀 처음에 유저분들이 접근했을 때 가장 익숙하고 시대순과 그 접근성 때문에 주홍 물방울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D님은 이렇게 영웅전설 IP로 선택이 됐을 때 네.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제가 그간 해왔던 게임들의 근간이 되는 IP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은 IP라서 조금 우려가 됐었는데 스토리 라인 전반이 약간 왕도를 따르는 그냥 기본적인 아주 베이직한 RPG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종재 PD의 결정이 좋은 결정이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럼 중간에 혹시 두 분이 PD님과 AD님 두 분이 의견이 좀 잘 맞지 않는다던가 혹은 약간의 트러블이 뭐 있었던 그런 거 혹시 없었나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혹시? 사실 엄청 많았는데 예. 네, 어떤 거를 말씀드려야 될까 고민 중인데 지금 SD 캐릭터들이 지금 전시가 돼 있잖아요. 네. 주인공 위주로 전시가 되는데 원래 처음에 저런 풍이 아니었어요. SD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어필했거든요. 일러스트보다도 SD가 중요했던 이유는 고전의 그 향수가 나는 비주얼을 유저분들께 사실 어필도 하고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일러스트보다는 SD 캐릭터의 표현이 가장 중요했는데
원작처럼 처음에 느낌이 나오진 않았어요. 재해석을 하긴 했는데 너무 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R&D 과정을 좀 오랫동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좀 의견 충돌이나 뭐 그런 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과물을 서로 이제 아트팀하고 저하고 보고 잘 바꿨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던 에피소드가 있겠네요. 제가 어제 1일차에서도 그 멘트 중에 그런 멘트가 있었거든요. 파워게임즈만의 재해석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게임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네. 사실 유저분들이 원작 훼손이라는 부분을 가장 걱정하세요. 근데 재해석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건 원작 훼손을 하지 말자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10번을 넘게 플레이를 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처음 2번은 재밌을 수 있어도 3번째는 아는 장면은 빨리 넘어가고 이 전투는 좀 지겹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플레이를 반복적으로 똑같은 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완전히 똑같이 리메이크를 바라면서 그래픽적인 부분, 어쩌면 리마스터라고 부르는데 이런 부분을 그걸 원하시는 팬분들도 많은 걸 또 알고 있어요. 왜 원하는지도 알고 있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런 거는 쉽게 질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내가 원작 팬이니까 내가 원작에서 더 궁금했던 것들, 그런 협박 같은 것들이 덜 회수됐던 것들, 설정상으로만 존재했던 것들이 궁금한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여운전설 4가 국내에선 인기가 많은데 어빈하고 말 일행이 마지막에 동생을 구해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지냈을까? 그게 여운전설 5랑 1년 정도 그 차이가 있거든요. 1년 동안 뭐 했을까? 네. 오두막에서 그냥 알코올 담고 그냥 친구처럼 그냥 놀았을까? 아니면 여행을 또 한번 갔을까? 이런 얘기들은 다 궁금한데 원작에서 다뤄지진 않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세계관을 확장하면서 다루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원작 팬분들한테는 영웅전설의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드리고 그때 못 보셨던 것들, 그때 궁금하셨던 것들을 저희가 선보이면서 이제 플레이를 시켜드리고 싶은 일단 개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20대 분들은 못 해보셨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정말 내가 느꼈던 그 감동을 모바일로 재현을 해서 모바일로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플랫폼의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네. 많은 유저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모바일로 선택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온전히 내가 느꼈던 감동을 전달해 드리면서 원작 팬분들한테는 그때 아쉬웠던 거, 그때 더 궁금했던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작 플레이를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로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어느 정도까지? 뭐 사실 제가 이지레님하고 게임을 해서 스피드 런을 하면은 절대 못 이길 것 같아요. 하지만 원작의 디테일, 이지레님도 모르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한번 배틀을 한번 해보자면은 무조건 이길 자신 있습니다. 야, 저는 그 정도로 많이 팠습니다. 그 정도로 원작을 많이 플레이 해봤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이제 AD님한테도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영웅전설을 좀 개발하시면서 비주얼적으로 좀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 제일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이전에도 종주 PD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작에 대한 IP가 워낙 강하고 원작 팬분들도 워낙 많으신 터라서 그걸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현대적인 느낌을 낼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주안점이었고 그 주안점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빌드가 나왔고 앞으로도 런칭 전까지는 뭔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기존 유저들이랑 원작 IP의 훼손이 안 가게 좀 더 발전된 방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지레님도 궁금한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분들이다 보니까 현장에 또 얘기를 할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지레님이 좀 궁금한 게 혹시 있을까요? 원작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3가지 모드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 모드를 어떻게 즐기면 좋을지 그리고 또 개발자님이 원하시는 그런 뭔가 이렇게 즐겼으면 좋겠다 유저들이 그런 포인트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지스타빌드는 특별히 3가지 모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게임은 모드식으로 진행되진 않아요. 실제 게임은 그냥 한 방향으로 쭉 이제 모험을 체험하면서 마을도 들리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왜 세 가지 모드로 이제 구성을 했냐면은 우리가 유저분들한테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를 세 가지로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토리를 이런 식으로 3, 4, 5의 모든 스토리 연출신을 표현할 거야 라는 의지의 스토리 모드를 만들었는데 살이 붙고 연출도 다양해지고 좀 더 지루하지 않게 뭔가 미니게임, 아케이드 모드 같은 걸 넣어서 뭔가 표현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험 모드를 넣었던 이유는 사실 마을 때문에 모험 모드를 넣었어요. 영웅전설 하면은 이제 마을에서 모든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스토리를 진행하려면 마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마을을 저희가 총 3작품 합쳐서 거의 69개? 70여 종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주옥물방울 같은 경우는 17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내부에서는 계속 마을을 만들고 있고 이번엔 공개된 게 카데드라라고 필딘이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다 만들어서 실제 그때 조작을 하면서 뭐 아이템도 사고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스토리도 진행하고 이스터에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넣어놨거든요. 사실 이게 어찌 보면은 고전 RPG의 어찌 보면 재밌는 그런 요소잖아요. 이스터에그 같은 게. 그런 것도 넣고 싶었고 또 이제 영웅전설 4에서 가장 대표적인 알선소라는 시스템도 마을에 넣을 거예요. 지금은 아직 구현은 안 돼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서브 퀘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찌 보면 선택할 수 있는 퀘스트로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전혀 이제 스토리를 즐기는데 지장 없는 선에서 그렇게 좀 다양한 마을에서도 컨텐츠를 제공을 할 거고요. 그다음 저희가 장비가 일반적인 장비와 다르게 파밍도 어느 정도 되지만 마을에서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뽑기에서 뽑는 게 아니고 장비들은 항상 마을에서 구매를 하게끔 설계를 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모험을 하면서 얻은 포인트로 장비를 교체하면서 내가 강해진 걸 느끼고 그 강해진 걸로 다음 뭔가 스테이지를 깨어나가는 거를 만들려고 모험 모드로 표현을 해놨고요. 마지막 보스 모드는 전투에서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추구하는 전투가 볼 때도 재밌지만 쉬워야 되거든요. CC 영웅들이 스킬들을 다 다양하게 들고 있고 조합도 여러 개인데 전투를까지 어려워 보이면은 사실상 제가 어떻게 조합을 해야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지 더 높은 점수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투룰은 비주얼적으로는 처음 보지만 직관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고 영감은 영웅전설 원작 전투를 많이 참고했어요. 사실 이게 대충 보기에는 다른 게임하고 그냥 전투 방식이 비슷한데 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이 저희가 넉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캐릭터가 맞으면 밀려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범위기를 쓸 때 지금 쓰면은 5명이 다 맞지만 내가 넉백을 당해서 쓰면은 1인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내가 넉백을 시켜서 몰아가지고 범위기를 날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넉백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전투에서 큰 변수로 작동을 할 거고요. 저는 전투를 그래도 내가 조작했을 때는 이점이 있도록 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걸 모토로 하고 있어서 최대한 모바일 환경이다 보니까 터치 한 번으로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게 전투를 좀 구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스전 모드에서 느낄 수 있도록 보스전 모드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보스전 모드 시연을 좀 봤는데 점수가 한 6만 점 이쯤에서 머물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정말 잘 치면은 내부에서는 10만 점까지 나오거든요. 10만 점이요. 네. 그래서 이게 같은 조합이더라도 언제 스킬을 쓰느냐, 언제 도구를 써서 이 상황을 타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뭐 시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되게 놀랐던 게 이제 대기기실에서 누리 언니랑 네. 얘기하는데 저희가 어제 이제 5만 점 쳤잖아요. 치고 나서 나 5만 점 쳤다. 나 이만큼 잘한다 하면서 막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이게 내부에서는 10만 점, 11만 점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진짜 이게 확실히 조합, 시너지 따라서 뭐 아이템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구나 싶어서 되게 충격받았었어요. 누리 언니랑 저랑. 네. 그러면 저희가 바로 본격 개발자분들은 얼마나 게임을 잘할까 그 코너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D님이 어제 나왔던 점수들보다도 확실하게 더 높이 찍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패드 앞에 쓰셔가지고 저쪽 가실까요? 패드 앞에 쓰셔가지고 보스전 몇 점 찍는지 한번 보죠. 자 볼까요?
과연 PD님의 덱 네. 구성. 아 여기 그러니까 손이 떨려서 예. 컨트롤 미스가 날 수 있겠네요. 일단 저는 힐러가 없는 조합인데요. 아 힐러가 없다. 네, 근데 마일이 눌러보면은 네, 마일이 서브 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회복 물약을 가져가되 약간 극딜 조합으로 약간 공략한다는 거고, 보스가 혼란을 걸잖아요. 그럼 최대한 루티스의 마법 면역으로 파괴해야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많이 꼬이는 덱이긴 해요. 네, 쳐보겠습니다. 안 꼬일 자신 있으신 거죠? 평상시에는 안 꼬이는데 네, 떨리네요. 밑밥 시작하겠습니다. 까시는 건 아니시죠? 아, 네. 핑계는 안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갑니다. 네. 지금 제가 도구를 사용하면은 게임이 일시정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황을 좀 한번 환기시키라고 일부러 일시정지를 넣었어요. 스킬도 실시간이고 도구도 실시간이면은 아까 제가 말한 전투가 쉽다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루티스의 마법 면역을 켰거든요, 스킬 써서. 근데 여기 보스전에 이 혼란 스킬을 보면은 아직 쓰기 전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막을 겁니다. 근데 제가 혼란이 걸리지 않아요. 지금 썼는데 제가 저항을 한 겁니다. 요런 것들. 자, 확실히 루티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초반에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한번 일시정지를 통해서 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마나 게이지가 차면은 파괴를 해야 되는데, 잘 멈출게요. 오레시아가 공격력하고 방어력을 올려줘요. 그래서 보호막이 점점 강해지거든요. 보스가 강해지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대부분 평타로 넘길 수 있어요. 이때 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 보니까 이때 스킬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아껴야 됩니다. 아껴야 된다. 네. 최대한 아끼고 못 파괴할 거 할 때 그때 한번 스킬 쓰고 그런 식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킬 모드에서 스킬 쓰거든요. 야, 이게 근데 즉사 지금은 제가 네. 안 될 것 같아서 마일 스킬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좀 최대한 딜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때 루티스 스킬 써서 다음 광역기인 거를 데미지를 무효화를 시키는 장면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 폴트가 좋은 게 쪼를 한 번에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잡고 보스까지 치기 때문에 DPS 손실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반복 플레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 순간적으로 폴트 스케일을 써서 그 하수인들을 금방 지원해요. 주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마나가 거의 찼으니까 오레시아 스킬을 켜주면서 이제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파괴하기 좀 힘들 것 같으니까 공격력 포션을 줘서 마일로 한테 쳐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루티스 거를 이제 써줘서 매혹을 혼란을 막아야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스킬 타이밍이랑 이제 아이템 사용을 어떤 타이밍에 쓰냐가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폴트로 최대한 소환 몹을 잡고 나머지들로 딜을 하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자, 광역 데미지 조금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를 바로 이렇게 채워주고 하수인 지워주고. 이거는 못 잡아서 제 마일로 정리를 할게요. 네. 빨리 정리를 해줘야지 딜 손실이 없거든요. 아, 진짜 하수인 나왔을 때 빠르게 지워주시네요.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보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일단 공격 포션 줘서 최대한 망한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괜찮다. 네. 아, 하나 갔는데도 괜찮다. 그래도 이제 뭐 7만 점 정도는 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진짜 5만 점 넘었어요. 벌써. 아직 44초 남았거든요. 좀 당황스러운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레시아 스킬 쓰고. 쪼리 곧 나올 타이밍이라서 폴트 스킬을 아끼고 있는데 네. 폴트가 그 전에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스킬 쓰겠습니다. 자, 폴트 일단 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일부러 한 명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직사 스킬 발동하면서 오레샤도 갔고 네. 회피 됐고요. 데미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상태 이상. 상태에 걸려서
점수를 많이 못 냈네요. 근데 원리는 제가 설명하면서 흐름이 끊겨서 그런데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해서 그렇지 혼자 그냥 집중하시게 되면 제가 보면 더 높은 점수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6만 3천 점, 그렇죠? 6만 3천 점 이렇게 찍으셨어요. 와, 아니 진짜 아까 7만 점 이상 뭐 어제 나왔던 점수보다 훨씬 더 높게 찍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허풍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허풍이 아니었는데 허풍처럼 돼버려서. 아니 근데 설명을 하셨으니까. 아 그쵸. 사실은 제가 또 기록 세우면은 유저분들이 기록을 깨기 어려워서 힘 조절 좀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이렇게 PD님이 이런 마음씨까지 너무 이쁘세요 진짜. 자 그러면 저희가 뭐 개발자분의 그런 게임 시연도 한번 받고 현장에 계시는 영웅전설 찐팬분들 진짜 많이 와주신 것 같거든요. 이 영웅전설 가가부 트릴로지를 보면서 게임을 해보면서 이런 부분이 좀 궁금했다. 이런 거 좀 있을까요? 그 원작에서는 그 신보가 나오잖아요. 신보. 그 스토리 모드에서는 신보에 대한 언급이 없어가지고 네. 혹시 그게 이제 빠지게 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추가가 되는 건지. 이제 뭐 스포가 될 수 있지만 되게 엄청난 검을 만들잖아요. 네. 근데 구영전 4에서는 신보 카베사랑 쿠엘보를 아이멜과 어비한테 나눠주면서 그게 어찌 보면은 개연성이 돼서 갔지만 그게 개정된 스토리에는 신영전 4에서는 신보를 안 주고 불가의 딸이라는 설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스토리를 도입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보는 게임에 등장합니다. 네. 어때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들으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났군요. 예. 네,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맥베인의 로크렛이 말고 다른 캐릭터들이 필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원작에서는 이제 부서져 있는 벽을 로크래시라는 스킬로 부수면서 숨겨진 길을 찾다거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로크러시라는 스킬을 사용하진 않을 거고 뭔가 다른 기믹으로 숨겨진 길을 찾는 식으로 좀 재해석해서 풀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질문 있다. 예.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원작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도 파워게임즈 이쪽에서 그 단독으로 뭔가를 더 추가하실 설정 같은 걸 추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없으면 사실상 재해석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작편은 이미 다 경험해본 스토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한 가지만 스포 드리자면은 제가 미첼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 미첼이라는 캐릭터의 연대기를 메인 스토리로 한번 풀어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팔콤 감수는 하기 전이긴 한데 미첼 같은 경우는 연대기를 시나리오로 쓴다면은 굉장히 넓게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의 메인 스토리로 빠질 것 같은데 뭐 3, 4, 5의 그 길다만한 그런 라인은 아닐 것 같고 한 3분의 1 정도 분량되는 그런 식으로 점점 계속 스토리를 만들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개발자분들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는 분 계신가요? 네. 이제 가가브 세 시리즈 모두 훌륭한 작품이지만 이제 인게임적으로 제일 연구가 많이 된 작품은 이제 영웅전설 4 주옥물방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 큰 이유가 선택의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워게임즈에서 서비스할 영웅전설에도 뭐 그런 다양성, 뭐 예를 들어서 흑마법을 쓰는 알침이라던가 아니면 뭐 3, 4 캐릭터들이 5의 앙상블 마법 같은 거를 쓴다던가 아니면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조금의 다양성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PC 게임처럼 굉장히 딥한 요소들, 그러니까 파고드는 요소들을 많이 넣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모바일 시장이 아직은 PC 유저층보다는 캐주얼한 유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마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일단 흑마법, 정령마법, 뭐 백마법 이렇게 분기는 물론 넣으면은 좋아요. 왜냐면 덱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유저도 할 게 많아지고 선택지가 넓어지고. 근데 반대로는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피로도 어려움 그런 장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공통된 룰을 가져갈 거지 그런 식으로 커스텀할 수 있는 요소는 최대한 배제를 할 계획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작하고 좀 다른 거는
대개 다양성을 위해서 이제 시너지라는 거를 저희가 도입했어요. 어찌 보면은 여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 뭐 오토 체스라든지 뭐 롤토 체스에 있는 약간 시너지 개념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통해서 좀 비주류로라도 시너지를 좋은 걸 들고 있어서 되게 좀 더 좋은 조합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결국 CCG는 되게 다양성과 그런 덱을 짜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 생각에서 아마 그런 쪽으로 풀 것 같아요. 네. 답변이 혹시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혹시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분, 관객분 계신가요? 딱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은 질문이긴 한데 이게 용전설을 하다 보면 용전설 4에는 이제 그 마일을 쫓아다니는 셰넌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셰넌이 안 보여가지고 혹시 셰넌 같은 거는 그냥 이벤트 캐릭터로 넣을 건지 아니면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영웅전설은 조연들도 굉장히 좀 세넌 같은 매력적인 캐릭터가 많은데요. 실제로 지스타에서는 공개를 못했지만 내부 빌드에서는 세넌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좀 있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PD님 여기 뭐 카메라 보시면서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해주세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지스타 준비하면서 지스타 나온 이유가 원작 팬분들 때문에 나왔다고 하는 게 70%가 넘을 것 같아요. 당연히 PR 때문에 나온 것도 있지만 나도 원작 팬인데 왜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실까?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왔는데 모션 얘기가 굉장히 좀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작에서도 이제 마을을 이동하다 보면 대각선 이동이 있는데 모션은 4방향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패착인데 원작도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은 괜찮겠지라고 이제 저희도 대각선 이동은 되지만 4방향만 이제 모션을 지원하다 보니까 대각선 모션이 어색하다 뭐 그런 평도 많은데 요거는 제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론칭 때까지는 8방향을 지원하는 쪽으로 대각선 이동도 모션이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뭐 대각선 이동뿐만 아니라 조작감도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해보시고 인플루언서 분들도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게임 다 잘하시는 분들인데 조작이 힘들어서 많이 실패하시는 거 보고 좀 제가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요. 조작에 관한 부분도 개선할 거고, 전체적인 모션 컬업은 이미 지스타 나오기 전에도 내부에서도 이미 논의가 많이 되고 있었어요. 무조건 올려야 된다. 그래서 론칭 때까지 모션이나 이런 부분은 그냥 믿고 기다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아니 진짜 좀 말씀 들으면서 감동적인 게 뭐냐면 사실 이제 본인이 제작한 그런 게임에 대한 안 좋은 부분을 사실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가감없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부분 좀 고치겠다, 나의 패착이었다, 이 부분은 추후에 계속 수정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진짜 믿고 기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내년에 출시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완성도가 어느 정도 높아져 있을지 진짜 기대가 큰 상황이고, 에이디님도 한마디 해주셔야죠. 저도 이제 게임이 공개되고 나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부 구성원들도 그렇고 이제 개발 완료, 런칭을 위해서 여러 기대들을 안고 그 만족시키기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유저분들께 좀 우려가 많으시겠지만 믿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도 이렇게 오늘 함께 개발자 토크 함께 해주셨는데 이진혜님 좀 어떠셨어요? 저도 원작 팬으로서 뭔가 새로운 정보들과 색다른 재미 그런 것들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소연님은요? 디렉터님이 되게 원작에 너무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 게 보여서 되게 좋은 게임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머릿속에 게임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죠. 보스전 빨리 그 점수 깨야지. 지금 아까 보스전 하는 거 보고 저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이따 할 거예요. 좀만 기다려요. 네네. 예.
자, 이렇게 오늘 개발자분들과 인플루언서 두 분 모시고 좀 개발자 토크를 해봤습니다. 내년에 출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닌텐도 드리고 있으니까 사전 예약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 자, 개발자 토크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다음 코너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